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수가 지금 없잖아요. 근데 본인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정부잖아요.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대잖아요. 돈을 안 쓰고 이제 줄여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해보자라는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1년에 최소 50조, 많으면 이제 100조 정도를 뿌려야 되는 정부거든요.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세수가 없으니까 어딘가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세원을 확보하는 그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일단 뭐 그 법인세 이런 거 그죠? 1% 올렸잖아요. 뭐 이렇듯이 계속 그런 정책을 쓸 건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. 계속 상충되는 게 생길 거예요. 지금 어쨌든 세원을 확보하려면 제일 좋은 게 법인세거든요. 이게 크거든요. 법인세가 되게 커요. 그래서 1% 올리는 거는 뭐 본인들 나름대로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. 기업이 실적이 나쁜데 법인세율만 계속 올리면 나중에 실적도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? 법인세도 이제 안 걷어지겠죠. 예, 그래서 계속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법인세 올리고 노란봉투법.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CJ 송경식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나 자꾸 그럼 나 해외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요.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기업이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. 그리고 기업에 잘 되는 정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. 민주당은. 그런데 기업이 잘 되겠어요? 그럼 법인세도 안 걷어지죠. 뭐 계속 부동산 쪽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또 뭐 세원 확보하려고 하겠죠. 근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. 예,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코스피 5천 가는 거에 상충되는 정책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벌써 어긋나는 지금 정권 초기인데도 저런 게 계속 나오는데 나중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들도 있지만 굉장히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들도 많잖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율을 이렇게 1% 올린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옛날으로 돌아와서 정상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이제 세금으로 더 나가니까 그럼 뭐 당연히 투자도 안 하고 뭐 사업장 이제 옮기고 노조 때문에 다 옮겨야 돼요. 우리나라 사업장. 하여튼 사업장 옮기고 노조 때문에 옮기는 게 맞아요. 그건 완전히 그 사회주의잖아요. 공산주의거든요. 거의 보면 우리나라 노조는. 그러니까 옮기는 게 나아요. 제가 사업하고 있으면, 제가 이재용 씨면 그냥 사업장 그냥 미국으로 옮길 것 같아요.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법인만 옮기면 되잖아요. 법인 주소지만 옮기면 돼요. 한국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 사업장 건드리겠어요. 건드렸다가는 트럼프가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 같으면 옮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기업은 계속 안 좋아지겠죠. 예, 계속 안 좋아지는 정책을 쓰니까요. 청와대에서 맨날 옛날에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한다고 제 친구가 한 이야기 했어요. 뭐 이렇게 기업 뭐 이렇게 좋아지는 정책하면 야 기업을 왜 도와주냐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데 그런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겠죠.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뭔가 하는 듯이 기업들도 그죠. 기업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 씨는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. 기업 불러가지고 하는 걸. 근데 이재명 씨는 빨리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협박하는 거죠. 최근에 이재용 회장도 대통령하고 악수했지 않습니까? 웃으면서.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. 속으로 뭐 타들어가죠. 예. 예전에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전국경제연합, 첫 직장은 SK증권인데요. 네. 두 번째가 이제 그 태평양증권 인수해가지고 SK에서 할 때예요. 그때 있다가 뭐 제가 한 3개월 있다가 나왔어요.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첫 직장이라 할 수 있는 게 전국경제연합회거든요. 제가 국제부에 있었는데 이제 해외 이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는 대통령이 이제 나갈 때 각 이제 무역협회가 담당할지 정경련이 담당할지 이런 걸 정했었어요. 그래서 정경련에서 담당하는 해외 행사 대통령이 나갈 때 기업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가잖아요. 예, 그 같이 가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요. 같이요? 예, 같이 타고 가요. 전부. 내가 알아서 전용기 있는 임원들도 있고 오너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 갈 때 같이 가야 돼요. 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. 이코노미 타고. 그래서 계속 그 비서실에서 전화 온 게 뭐냐 그러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따르게 가겠다. 전용기만 안 태워주면 나 진짜 당신한테 뭐라도 해주겠다. 계속 전화 와요. 네, 전화 와요.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 자체도 싫어하지만 그 전용기 타고 막 가는 때 이코노미 앉아가지고 그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좌석이 다를 줄 알았는데. 아니에요. 전용기 뒤쪽에 대통령 앞쪽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쪽은 괜찮겠죠.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처럼 갈 거예요. 근데 이건 뭐 그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 태워가요. 그걸 10시간씩 이렇게 가면 그 완전히 그 임원 오너들은 완전히 돌아버려요. 그 공포예요, 공포.
거기다 꼼짝도 못 하잖아요. 대통령이 한 번씩 씩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사진 찍으러. 나오는 게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사진 찍으러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뭐 기자들도 같이 가잖아요. 수행해서 갈 때 기자들이 사진 찍으면 대통령이 뭐 기업인다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해. 졸지도 못해.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니까. 이번 그 오너들이.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하고 이제 붙는 거는 그러고 나면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뭐 한 달 동안은 이제 덜덜덜 뽑기는 거예요. 못 뺐다고. 그러기 때문에 임원들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아마 뭐 지금 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죠. 뭐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잘해봅시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겠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그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잘해봅시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. 그러니까 대출해주지 말라는 거고 그런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걸 창구지도 뭐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럼 다 아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. 기업인들이 정말 자기 회사에 들어가면 완전 왕이 그잖아요. 왕이죠. 왕인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휘달리면 정말 이제 피곤하거든요. 근데 뭐 어떻게 해요? 그 기업이 숙명인데. 근데 뭐 우리나라라고만 그럴까요? 미국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. 네, 되게 피곤하게 할 거예요. 중국은 뭐 기업인은 그냥 정부 관료나 마찬가지고. 근데 뭐 저 미국도 트럼프가 가만히 두겠어요? 계속 전화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잘해봅시다. 그럼 알아서 또 기해야 되겠죠. 기업인들은 진짜 피곤한 거예요.